자, 경제가 망하는데 부동산이 살 수가 있나요? 이게 제일로 궁금하시다. 그랬을 때 경제 따로 부동산 따로가 가능한가?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아주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나오는 경우는 있다. 원래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특수하게 나온 상황이 언제예요? 코로나. 그러니까 경제가 망할 때 부동산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돼요. 경기 침체. 경기 침체는 즉 소비가 안 돌아가고 그거죠. 그럼 통화 승수 감소죠. 이걸로 인해서 시중 유동성이 감소합니다. 그런데 반대로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 혹은 대출 완화를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푼다. 그랬을 때 얘랑 싸웠을 때 얘가 더 이긴다.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얘가 이긴다.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. 그런데 원래는 보통 얘가 이겼습니다. 경제가 망했을 때. 근데 코로나 때 벗어난 상황이 나왔죠. 코로나 때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침체했다. 막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나오고 그랬는데 집값이 상승을 했죠. 근데 문제는 여기서 첫 번째.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통의 유동성 안 되죠. 이거죠. 그 다음에 많은 유동성 이걸로도 안 돼요. 미친 유동성이 돼야 돼요. 미친 유동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됐죠. 왜 됐어요? 이게 결국에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고 경기는 더 침체가 되죠. 그런데 집값 거품은 굉장히 빠르게 무너진다. 그리고 요걸 잡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 재정을 풀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 미친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요 무너지는 걸 또 막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또 풀어야 돼서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.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어요? 일시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맞춰졌을 때 일시적으로 뜰 수는 있다. 이번 코로나같이.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. 왜냐면요 보통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넣어도 안 살아난다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것도 꽤나 강하게 터졌죠.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정부에서 뭐 했어요? 금리 낮추고 플러스 전세 자금 대출 풀었죠.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. 자, 원래는요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? 소득이 늘면서 여력이 늘어나서 상승을 해야지 대출이 이렇기 때문이죠. 지금 아까 그 그린 아일랜드님 말씀하셨는데 그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가계부채 터진다 이거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다.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박살이 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보셔야죠. 원래 제대로 박살이 나기 위해서는 이 제대로 박살이 난다는 거는 다시 재건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. 다시 재건이 가능해야 된다. 그러니까 왜 박살내요? 우리 재건축할 때 박살을 내죠.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그 집이 완전히 다른 집으로 바뀝니다. 근데 리모델링은 어때요? 뼈대를 남기죠. 뼈대를 남기니까 근본적으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이걸 다 남겨놓고서 이거를 갑자기 뭐 원형으로 만든다든가 타워형으로 만든다든가 이건 안 되죠. 그런 것처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박살을 내야 돼요. 리모델링을 해놓고서 하면은 어느 정도 위기가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재건축 찬성 리모델링 비하가 아니라 예시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 박살이 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?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. 이거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두는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겪었고 이 대부분의 나라들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나라는 피해갔다.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, 유럽 이런 데 봐봐요. GDP 가계부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박살이 났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속. 요거는 저희가 지표로도 많이 보여드렸죠. 미국 GDP 대비 가계부채. 자, 이렇게 빠졌으니까 미국은 개박살이 났던 거죠. 그 다음에
유럽도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빠졌죠. 빠졌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안 빠졌죠. 빠져봐야 기껏해야 요만큼밖에 안 빠지고 다시 이렇게 쌓아놨어. 그러니까 안 터진 거예요. 안 터졌는데 안 터지면 다행이냐? 우리 나이 한 저쯤 되시는 분들은 가족 오락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막 풍선에 바람을 넣어요?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터지면 더 위험한 거죠. 그게 뭐 안에 들어있는 게 산소가 아니라 뭐 수소 이런 거면 더더욱 위험한 거고. 그런데 계속 펌프질 해가지고 거품 이만큼 만들어놨어요. 그러니까 터지면 개 위험하고 터지기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. 풍선 계속 바람 넣는데 안 터지게 이렇게 땜빵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바람 계속 넣으면 결국 터지냐 안 터지냐 터진다는 거예요.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이니까 주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? 안 터지게 하려고 막 누르고 있죠. 근데 그것도 지금 다시 도단하고 있고 지금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 안 터지게 막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막 빚내서 집 사면 터진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빚내서 집 샀는데 개박살이 나다가 결국에는 거품 다 빠지기도 전에 상승하게 만들었던 거. 그 가장 핵심엔 뭐가 있었다? 전세 자금 대출이 있었다. 자,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로 집을 삽니다. 매매랑 매매죠. 근데 이게 갭투기냐 아니면 내 집 마련. 뭐 그 외적으로 저기 빈집을 사신 분은 없을 테니까 월세 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. 근데 내 집 마련은 내 돈 플러스 대출이고 갭투기는 내 돈 플러스 전세잖아요. 그러니까 대출 풀어주니까 내 집 마련에 영향 받았고 대출 풀어주는 게 집값 올리는 거. 그 다음에 전세 대출 풀어주는 게 또 집값 올리는 거죠. 근데 월세는 내 돈 플러스 약간의 보증금 플러스 대출인데 대부분 여기서 들어가죠. 그러니까 더 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. 부채 시장에. 우리나라는 전세 시장이라는 특별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번 버틴 거예요.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 때 더 떨어지고 한 번 막은 거예요. 그래서 가계부채 폭탄을 더 키웠죠. 이번에 키운 거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? 이게 핵심이죠. 그랬을 때 결국에는 경제가 망하는데 부동산이 살 수가 없다는요. 내 집을 마련할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내 돈 플러스 대출이에요. 그럼 대출은 뭘로 갚아야 돼요? 소득 벌어가지고 갚아야 되죠. 근로소득도 있고 불로소득도 있는데 불로소득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. 그러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은 돈을 어떻게 모아야 돼요? 그 사람은 또 다른 나보다 더 비싸게 살 사람한테 하고 그러면 계속 미루면 결국엔 파산이 나죠. 그게 폰지 사기의 방식인데. 그리고 내 돈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.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근로소득이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양극화가 되고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이때부터 대출 펌프질 해가지고 집값을 올렸어요. 그랬을 때 경제가 망했는데 대출 펌프질을 더 많이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집값 거품을 만든다. 그러면은 결국엔 그 나라는 경기가 무너지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장기화 됐을 때.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세계적인 상식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이제 무너지는 건 어떻게 막을 거예요? 마지막 히든카드인 전세시장에 거품을 넣어가지고 집값 떨어지는 걸 방어하는 거는 MB정부랑 박근혜 정부 때 써버렸는데 오히려 전세시장에 DSR까지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대출을 더 풀 수가 있느냐. 인플레이션이 심해서요 금리를 만약에 올리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동결돼서 3.5%로 끝난다고 하더라도요 인하가 언제 될 거예요? 한참 남았죠. 그리고 시중금리는 눌러놨기 때문에 오히려 칠 수밖에 없죠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? DSR을 풀 거예요? DSR은 오히려 지금 변동금리에 대해서 DSR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단지 지금 우회해서 특례 풀어주고 우회해서 전세 사기 자금 풀어주고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가 망하면서 집값을 올리는 방법은요 이제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. 정부에서 계속 빚내가지고 돈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방법. 그것도 올리지는 못하고 유지하는 정도나 가능하겠죠. 왜냐면 결국엔 소득이 받쳐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짓거리 하면은 소득이 안 올라가니까. 옆 나라 일본을 봐봐요. 정부에서 집값 떨어지다가 돈 어마어마하게 부었죠. 아베노믹스 하면서. 근데 집값이 치든가요? 소득이 올라가든가요? 결국엔 다방면의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집 살 때 2억씩 지원해 줄게요. 뭐 이런 식이라면 집값 전체적으로 2억이 올라가겠죠. 그런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.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이제.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하고 집값은 동행지표인데 여기서 동행지표가 되지 않도록 집값을 막 부추긴다. 이번 정부도 그러고 있죠. 이번 정부도 규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풀었던 한 7, 8년간 풀었던
규제를 거의 1년 만에 다 풀었습니다. 1심 대책에서 대부분 다 풀었어요. 1월에 거의 다 풀었죠. 그 다음에 1월 말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DSR도 우회하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나온 거래량이 예전에 반토막, 평균적인 거에 반토막, 이걸 가지고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어요. 불가하죠. 불가합니다.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넘긴 건요, 경제 위기가 완벽히 경제 위기로 터지기 전에 한 번 넘겼을 뿐이에요.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터졌다? 그럼 100% 떨어지죠. 왜?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데드캣 바운스 나왔고요. 이번도 잘 돼도 데드캣 바운스 정도밖에 될 수가 없다. 왜? 결국에는 핵심은 집값 거품이 심해서 소득으로 살 수가 없는데, 여기서 대출을 받아도 살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리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